전산세무 1급 교재 78페이지에 86개 기출문제의 법인세 실무. 한양전기는 전자부품 생산하고 제조 동매부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 10기. 10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가산세 계산서가 있고요.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 일단 매출액은 수익금액입니다. 수출액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넣는 거고, 두 번째, 수탁자가 판매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했다는 얘기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했으니까 부가세 가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80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매출 누락과 관련된 대응 원가는 40만 원이고 기마의 재고로 집계되었다. 단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부가세 및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누락분이니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넣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입력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입력하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반영이 된 거예요. 그지? 근데 뭐는 교부하지 않았다. 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했으니까 부가세 가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넣게 되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반영이 된 거고, 여기 수정신고했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지? 이게 정확하게 출제자가 무슨 표현을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부가세 및 가산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쨌든 부가세 수정신고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가표에는 반영이 안 된 거야.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판매정려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부가세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들어가죠. 얘가. 그지? 판매정려금이. 여러분 제품을 판매정려금으로 지급하면 무슨 공급이에요? 이거 간주공급이에요? 사업상증이요? 근데 이제 얘는 접대비지 수익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수익금액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접대비라고 처리하지 않고 판매 촉진비로 처리했네. 그지? 어쨌든 얘가 법인세법은 수익금액은 아닙니다. 가표에는 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400만 원이.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필기하세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수익금액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불러오는 거예요. 그지? 응? 매출조의 상품 매출조의 제품 매출. 그리고 저번에 뭐 있었죠? 매출이? 여긴 없지만 임대료 수익, 공사 수익금. 그지?
있으면 넣는 겁니다. 넣고 지금 이제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불러왔고 여기에 누락된 게 뭐 있냐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아니고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규정 정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아니고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시면 구분란에 지금 수탁자가 판매한 거 제품 매출 그 구분란에 F2 눌러서 제품 매출 수익금액은 파는 건 80만원 누락분 원가는 40만원 이게 누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갈까요? 응? 2번 자료에 수탁자가 판매한 거 80만원에 팔았고 원가 40만원 누락됐다.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리고 여기도 그냥 내가 제품 매출이라고 치면 안 됩니다. 꼭 F2를 눌러서 그지 조회해서 넣거나 아니면 코드 번호 404번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코드 번호로. 그래야지만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반영이 돼요. 제품 매출에 80만원 가산이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차이만큼 가산을 시켰고 저장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누르면 누락분에 대한 세무조정 뜹니다. 감옥란의 매출. 네, 매출 누락. 위탁 매출 누락을 선택해줘도 되고요. 제품 매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제품 매출, 가소본은 입금 산입하고 유보 발생 80만원. 감옥란의 매출. 매출원가 가소 40만원, 송금산입 유보 발생.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됐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59억 580만원이고, 창 닫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는 이제 기존 경비의 코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위에는 제품 매출 주업종은 321001. 그 다음에 밑에는 24억 500만원은 상품 매출 503007. 503007. 여기 수출 있었나? 수출 있구나. 제품 매출에 수출 얼마 있어요? 3억. 그럼 여기 3억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35억 80만원에서 3억을 빼주면 32억 80만원. 32억 80만원. 넣고 엔터 치면 수입상품에 3억이 가고 수입상품에서 0을 치면 수출에 3억 갑니다. 됐어요? 그리고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가시면 법인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및 면세 수익금액하고 법인세법상 조정후 수익금액이 320만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거는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2번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지금 80만원 누락분 반영했잖아. 그치? 근데 어디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 부가세 가표에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입력하죠? 어떻게?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매출 누락분은 32번입니다. 매출 누락 32번. 그러면 양수로 넣어요? 음수로 넣어요?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됐을까요? 넣고 3번은 간주공급에 대한 거잖아. 분계는 이렇게 하지만 부가세 신고서에 가대표준은 얼마가 반영되어 있어? 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죠. 그치? 400만 원 시가로 하니까. 그럼 얘는 사업상 증여죠? 사업상 증여에 양수로 얼마 넣어줘요? 4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차액이 없어지는 거지. 빨간색 부분이. 이해 갔을까요? 빨간색 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장하시고 됐어요? 종료하시고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이거 또 왜 이래?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져간다. 설정률 1%래요. 예, 당해연도 대손충당금의 변동 내역 보니까 기초대충이 1200만 원이고 전년도에 한도 초과해서 부인한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전기 부인액은 전년도 대손충당 한도 초과액입니다. 얘는 이번 연도에 무조건 무슨 산이 나오지? 송금산이 나와요. 무조건. 그치? 총익법 때문에. 회사는 5월 2일날 대손충당금 38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했으며 채무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으면 확인됐으니까 대손 요건 갖춘 거고 단기에 회사는 500만 원 대손상각비 계상했고 이번 연도 계상한 금액은 500만 원이고 차기 2월액은 기말대충이죠. 기말대충이 총액법상 회사계상액이 되는 겁니다. 기말대충이 총액법상 회사계상액이 되는 거고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3억 2천만 원이고 미수금 잔액은 3,400만 원이고 미수금에는 고정장 처분 미수금 4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모든 채권은 대손충당 설정이 가능해요. 제외되는 거 있긴 있죠. 특채대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세 공제받은 부가세 이수금, 할인원과 배송 이런 것들은 충당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런 거 뺀 나머지는 충당 설정이 가능하다.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하는 금액이 대손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전기 이전에 대손금 부인됐던 거예요. 부인? 예. 불충족이나 유보금의 잔액이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 을표에 750만 원. 양수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 을표에 양수로 금액이 나오면 예, 입금상입이나 송금불상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음수로 나오면 송금상입이나 입금불상을 했었다는 얘기고. 그 전기 이전에 대손 요건을 안 갖췄던 거니까 전기의 대손금 부인 채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기 이전의 대손금 부인 채권은 대손 시행될 때까지 계속 넘어와. 그 전에 시행됐던 거는 부인될 때까지 넘어오고, 그 전에 부인됐던 거는 시행될 때까지 계속 넘어와. 유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대손 요건 갖추지 않았다고 나오면 그냥 넘어만 오는 거야. 송금산임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만. 다음 연도 가서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다음 연도 가서 송금산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송금불산임이었다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예, 감옥별 세무조정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일자는 여기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대손상각비 처리했거나 대손 발생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1번 자료의 두 번째 거 5월 2일. 5월 2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 채권 내역은 매수채권 1번, 대손 사유는 3번, 사망매실종. 여러분 3번은요, 사망실종, 행방불명 다 들어가요. 응? 아니면 여기 사망실종만 나와 있으니까 행방불명 나오면 7번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금액이 380만 원이고 예, 대손 요건을 갖췄으니까 충당금과 상계쳤고 요건 갖췄으니까 시인액이 얼마? 38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채권 잔액은 계정 과목에 예, F2 눌러서 외상매출금 조회서 넣거나 아니면 코드 번호를 108번 외상매출금이 3억 2천
두 번째 칸에는 F2 눌러서 미수금 3,400만 원이고, 예, 고정산 처분 미수금도 다 포함입니다. 18번의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는 여기 사실은 15인 누계죠. 15인 누계. 시인됐으면 음수로, 부인됐으면 양수로. 근데 전년도에 외상매출금 중에서 부인된 거 얼마 있어요? 3번 자리에 전년도에 외상매출금 중에 부인됐던 거 750만 원 있어요. 요 750만 원하고 예, 대손충당금 중 부인행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무슨 부인이야? 무슨 부인? 충당금 부인? 이거는 외상매출금, 대손금 부인? 차이 이해할까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기 부인에게 750만 원. 750만 원 넣으면 예, 세법상 채권잔액은 36,150만 원이고 설정률은 기본율 1% 한다고 했으니까 361만 5천 원이 세법상 한도액이에요. 그리고 회사 계상액에 여기 걔는 항상 무슨 대충이 나와야 된다. 기말 대충 나와야 됩니다. 기말 대충이 1,320만 원이고 회사가 실제 계상한 금액은 얼마? 500만 원이죠. 그치? 그러면 당기 계상액에 500만 원 넣고 기말 대충 1,32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니까 820만 원을 보충액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법상 한도는 361만 5천 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1,320만 원이니까 958만 5천 원 한도 초과액 나오고요. 입금선입액 조정은 그 충당금 그러니까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에 따지면 장부상 충당금 기초전액이 1,200만 원 1번 자료에 전기유월 그리고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없으면 15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얼마 부인했어? 충당금 부인액 300만 원 부인한 금액 넣었을 때 15번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 저자. 그 다음에 왼쪽 상단의 조정 등록, 입금산입 및 송금물산입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958만 5천 원은 송금물산입 유보 발생, 송금산입 및 입금물산입에는 대손, 전기대충 한도 초과 300만 원, 송금산입 유보 감소 해주시면 되고요. 어쩌다 한 번씩 14번이 나올 때가 있어요. 14번. 지금은 나온 게 없어요. 없는데 14번은 언제 나오냐면 회사가 진짜 한입한 경우, 회사가 한입한 경우.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서 14번 회사 한입액 회사 기말 한입 발생하는 경우 티계정 그려서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거의 안 나오는 거라서 나오면 함정인 거지. 결국은 나오면 함정. 대손 충당금 회사 지금 기초대충이 얼마죠? 기초대충이 1,200만 원이죠. 그치? 그 다음에 단기에 대손 발생해서 사용한 금액 대손 발생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 사용했죠? 380만 원 사용했죠. 그럼 얼마가 남았지? 1200에서 380만 원 빼면 820만 원 남았죠. 820만 원 남았는데 기말 대충이 500만 원만 있으면 된대. 예를 들어서 1200에서 380만 원 사용하고 지금 820만 원 남았는데 기말 대충이 500만 원만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가 대돈충당금 환입 잡잖아. 그걸 지금 여기 기말 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환입 잡는 거 320만 원. 요걸 지금 회사 기말 환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회사가 기말 환입 잡은 경우는 추가 계상액이 없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럼 저거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차변에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 32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개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무슨 환입이라고? 기말 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320만 원을 여기 14번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진짜 환입 잡은 금액. 이해 갈까요? 요거 필기 한번 하세요. 자, 3번. 다음 자를 위해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서 각 을을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위의 자료는 무시한다. 이게 업무에 쓴다고 돈 빌려와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돈을 업무에 쓰면은 그 이자 비용을 송금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이자에 대해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는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기속자가 모르면 대표자 상해 처리하고 만약에 이자를 주면서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기타 사회이체 처리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불산 유보발생 처리하고 나머지 차감 지급이자에 대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쓴 만큼은 지급이자 송금불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얘기합니다. 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나와 있고요. 12%짜리 이자 240만 원, 차입금 2천만 원. 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송금불산이 대표자에 대한 상해 처리합니다. 근데 소득을 주면서 무슨 징수했다? 원천 징수했다 그런 것은 기타 사회이체 처리하고 연 4%짜리 360만 원 이자는 일반 차입금 이자고 6%짜리 210만 원짜리 이자는 전액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되는 건데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연 6%짜리 150만 원은 기업 운영자금 대출 이자래요. 단기와 현재 대여금 차액 및 내역. 대표이사 안 대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 4,200만 원 업무간 가지급금에 들어가고 대여일은 1월 1일 직원 고대리는 본인 학자금 대회 학자금 대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의 내역 외에 가지급금 가처분은 없고 자기자본 적수 계산이라는 것은 빌려온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 말고 자기 돈 중에 일부를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기 돈은 지급이자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서 작성 생략하고 윤년일 때는 366일, 윤년이 아닐 때는 365일이고요. 참고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6가지가 경조소가 퇴학, 경조사비는 사용인만, 주식 취득자금 대액은 우리 사주, 그지? 우리 사주 조합,
조합을 통해서 우리 사주를 취득할 때 그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금이 들어가지 않고 주택자금 대여 이익은 중소기업의 종업원만 업무무관 가지금이 안 들어가고 소득세 대납에 미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에 그 다음에 기독자 불분명으로 인해서 대표자 상해 처리한 거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금이 안 들어가고 가불금은 사용인만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인 임원 다 들어가고 학자금 대액도 사용인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지금이 안 들어가요. 이거 한번 필기해 주시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지급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5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도 들어가셔서 먼저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이런 거 넣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은 없고 가지급금 있어요. 가지급금 대표이사에 대한 거 1월 1일 날 빌려줬으니까 월요일은 1월 1일이고요. 전년도로부터 넘어왔으면 1번 전기월 그렇지 않으면 2번 지급은 2번 해소는 3번 밑에 메시지 나와 있죠. 2번 지급 금액이 4,200만원 알아서 적수 계산해주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까셔서 이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12%짜리 이자는 지급이자가 240만원 차입금 적수는 알아서 나오고요. 이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입니다. 240만원 전체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에 비실명 수령자 불분명이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인데 이건 나온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4% 360만원 넣어주면 알아서 적수 계산되고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없고 그 다음에 6% 210만원 알아서 적수 나오고 얘는 채권자 불분명 아니고요. 수령자 불분명 아니고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건설자금 이자 210만원 그 다음에 6% 150만원 이자 적수 알아서 나오고 채권자 불분명이나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나 건설자금 이자 없습니다. 그럼 지급이자 960만원 중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먼저 송금불선이 하고 그 이자를 뺀 차감 지급 이자 510만원에 대한 적수가 나왔는데 그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등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지급이자 송금불선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지급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186만 2,608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채권자 분명 사채이자 중에서 원천징수한 거 있어요. 원천징수한 거 원천세부는 송금불산하고 기타 사유출 처리합니다. 66만원은 원천징수했고 채권자 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 안 한 건 대표자 상여 240만원에서 66만원 빼니까 그럼 174만원 174만원은 원천징수 안 했으니까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는 따로 이게 조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력 감목란에 건설자금 이자 210만원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유보 발생
감옥이 다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됐을까요? 종료해 주시면 되고, 종료해 주시면 되고,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보험건별로 각각 하기로 한다. 보험료 내역 2021년도에 계약 이행 보증보험, 미래보증보험 73만 1,000원, 보험기간은 이번 연도 4월 30일까지 2022년도는 본사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보험 125만원,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전액 선급비용이라고 회계처리했대. 선급비용 회계처리. 공장 하재보험료는 우리하재 240만원,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네요. 전액 단기비용, 보험료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선급비용이라고 회계처리한 거고 여기는 보험료라고 회계처리한 거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료, 을표에 선급비용이 48만 6천 원 있는데 전년도에 선급비용이 지금 여기 양수로 48만 6천 원 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입금상임이나 송금물상을 했었다는 얘기야. 얼마 중에 73만 1천 원 중에 73만 1천 원 중에 48만 6천 원이 선급비용을 가소 잡아서 입금상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이번 연도에 다 도래하잖아. 그치? 이번 연도에 다 도래하면 이 금액을 다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을 하는 겁니다. 자동조정 쪽 오류는 재고자산 평가 증감, 선급비용 가대 가서 대돈충당금 한도 초과, 단기 미수이자. 얘네들은 다음 연도 또는 사기 이후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선급비용 가대 가소한 금액이 이번 연도에 해당되면 이번 연도에 송금산입이나 입금산입, 다음 연도에 영향 미치면 다음 연도에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 해주시면 돼요. 거기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전년도에 73만 1,000원 중에 선급비용 48만 6천 원에 대해서 입금산임 및 송금물산임 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선급비용 안 잡았다는 얘기야. 비용 처리하고. 근데 그 선급비용이 이번 연도에 도래 다 하니까 이번 연도에 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송금산임 해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급비용 명세서, 감목별 세무조정에 중간에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전년도에 선급비용 가대가소로 인한 세무조정한 거는 이번 연도에 반대 조정해주면 돼. 들어가자마자 조정 등록 눌러서 송금산임이 입금물산임에다가 선급, 전기 선급비용 가대, 전기 선급비용 가대가 아니고 가소죠. 가소를 입금물산임 또는 송금산임 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48만 6천 원. 전년도에 유보 발생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유보 감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계정 구분은 선급보험료, 거래 내용은 본사, 자동차 보험, 거래처는 F2 눌러서 다이렉트 보험, 시작일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지급액이 125만 원이고요. 그럼 선급비용 얼마만 잡으면 되지? 내년에 해당되는 거 61만 9,863원만 선급비용 잡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회사가 전부 다 무슨 비용으로 계산했대? 선급비용. 125만 원 선급비용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가 세법보다 선급비용 많이 잡은 거지.
그지? 선급비용을 많이 잡았으니까 내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자산을 내려줘야 되니까 송금산이 나오는 거예요. 선급비용 가대 많이 잡아서. 두 번째 것도 선급보험, 공장 하재보험, 거래처는 F2 눌러서 예, 우리. 거래처 안 나오면 우리가 직접 쓰면 됩니다. 안 나오면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지급액은 240만 원인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거 38만 7,945원을 성급비용 잡아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전부 다 무슨 처리했대? 비용 처리했으니까 성급비용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위에 거는 성급비용을 회사가 많이 잡은 거고 밑에 거는 성급비용 회사가 작게 잡은 거야. 그러면 그 공정화재 보면 세법보다 성급비용 작게 잡았으니까 이제 올려줘야 돼, 내려줘야 돼. 자산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입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얘는 송금산입. 송금산입에다가 선급. 선급비용 가대. 자산을 내려줘야 되니까 송금산입 63만 137원. 유보 발생이고 얘는 입금산입. 선급. 선급비용 가소. 38만 7,945원은 올려줘야 되니까 입금산입 유보 발생.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내년까지만 영향을 미치죠. 그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 성급비용 가대 계산한 거 송금 산입은 다음 연도 가면 무슨 산입 해줘야 돼? 입금? 산입을 해주면 되고 성급비용 가수 잡은 거는 이거 이번 연도 입금 산입했으니까 다음 연도 가면 무슨 산입 해줘야 돼? 송금 산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성급비용 명세서까지는 끝났고요. 다음 주 또 오고 보겠습니다. 이때 가산세 좀 어렵게 나온 문제네. 다음 자료 이용해서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당사가 지출한 금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서를 갖추고 있다. 지출한 금액 1,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얘네들만 지금 적격 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차료 240만 원인데 일반 가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송금사실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 첨부했대요. 그럼 얘는 일반 가세자인 임대인한테서 우리가 용역을 제공받는 거니까 요 임대료, 임차료 240만 원 내면 세금 계산서 수취할 수 있잖아. 수취를 안 했지. 송금명세 제출했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무슨 가산세가 이게 부과가 될까? 부가세법상 이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아예. 세금 계산서 수취 안 했으니까. 그 얘는 가산세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을 안 하고요.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가산세 이거는. 이해 갈까요? 두 번째 차량 운반부 500만 원.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거래명세서를 받았다. 종업원은 사업자가 아니죠. 그럼 종업원한테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천표 이런 거 수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거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어야지 신용카드 매천표, 세금계산서, 뭐 계산서 이런 거 수취하는 거지.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업원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 120만 원은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을 지급한 지료용지가 있다.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을 지급한 지료용지,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국민연금은 부가세, 뭐지,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션표를 수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리후생비 140만 원, 전부 거래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간이영수증 수취했으니까 얘는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면 무조건 법정 적격 증빙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제출증빙 미수치 가산세 2%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이거 3월 31일이 아니라 이거 3월 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도 수정이 안 돼 있구나. 3월 분.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분. 일원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일원 근로자 임금 총액 800만 원을 법정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서 2022년 8월 25일 제출하였다. 법정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일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즉 3월분이면 4월 말까지 제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산세가 올해 바뀌어서 0.25%죠. 0.25%고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받습니다. 근데 얘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면 5월 말일까지 제출했을 때 50% 감면받는데 5월 말일도 넘어서 8월 25일 날 제출했으니까 감면이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0.25% 가산세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가 필요한 부분 정리하시고, 그러면 법인조정2에 가산세 계산서 들어가셔서 미대출 가산세 지출증명 서류 미수취한 금액은 140만 원, 가산세 2%에서 2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에 여기 1원 근로자 없는데 저기 다른 선생님을 얘기해봤더니 가산세가 지금 요거 여기다 그냥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 얘기하더라고. 제가 볼 때 여기가 지금 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2.5%죠. 이게 만분의 25가 여기다가 금액을 넣어주면 원래 여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인데 여기다가 800만 원 넣어주시고 0.25% 50% 감면이 안 되니까 0.25% 적용해서 2만 원. 2만 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 저는 여기가 지금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가장 큰 가산세 적용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출제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간이가 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인 경우에 송금 명세서 제출했을 때만 가산세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가 임차료 240만 원하고 복리후생비 140만 원 포함해서 여기가 140만 원이 아니라 380만 원. 380만 원. 그래서 가산세 76,000원. 그 다음에 1원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2만 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 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법정 적격 증빙, 간이가 된 부동산 임대업자는 지출 증빙, 미수치, 특례로 적격 증빙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없다. 간이 가세자인 경우만. 여기까지 해서 86회 법인세 실무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